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늘은 제가 오징어 게임의 인트로를 따라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기술과 제작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문구의 비율과 모션 타이밍까지 맞춰가면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만의 타이틀 제작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오징어 게임 인트로 컴포지션으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요. 블러 효과를 하나 적용해놔서 렉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요거를 좀 끄고서 하나씩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은 자, 오징어 게임 로고가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요거 이응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트림 패스, 네, 오타가 많이 나죠? 해놓고요. 이응을 하나 그릴 건데 원형 툴로 필은 없애주시고 스트로크는 단 색깔로 하얀색으로 30픽셀 할게요. 요거 바꾸실 때 여기 팔레트 부분을 R2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모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 놓고요. 여기서 이어서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어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좀 잘 이어지게끔 화면을 확대해서 정교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이응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자, 쉐이프 레이어를 계속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쉐이프 레이어 안에 콘텐츠 안에 도형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일립스, 원 그린 게 일립스로 나타나 있고 펜 툴로 그림을 그린 게 쉐이프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을 하나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리면 어때요? 이쪽에 일립스 2라고 또 생겼죠? 해서 이 위치를 좀 더 정교하게 잡아 볼게요. 일립스 패스 글자 선택을 해서 셀렉션 툴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일립스 1, 쉐이프 1, 일립스 2 이렇게까지 그린 상태에서 자, 쉐이프 레이어는 쉐이프 레이어만의 특수 기능인 어드라는 게 달려 있고요. 자, 요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드의 트림 패스라는 걸 꺼내 보세요. 자, 얘를 딱 꺼내서 속성을 열어보시고 엔드 값을 이렇게 움직이면 선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스타트 값을 움직였을 때도 선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어떤 방향성, 지금 이 원들만 살펴보면은 엔드 값을 조절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없어졌다가 생기고 있고요. 스타트를 조절을 하니까 뭐 시계 방향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서가 있어야겠죠. 이게 각자 하나씩 변해가는 게 아니라 이 원이 먼저 변하고 선이 다음에 변하고 마지막 원이 변해가는 과정이어야 해요. 그럼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트림 멀티플 쉐이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디비주얼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스타트나 엔드를 조절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조절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에러인 사항은 자, 이제 원에 이 등장하는 순서거든요. 자, 저 원에 등장하는 순서가
이 막대기와 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등장하는 순서랑 없어지는 순서가 자, 요 일립스 1이 쉐이프 1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일립스 2가 쉐이프 1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것도 이제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래야 조절했을 때 네, 위에 있는 원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선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원이 반응을 하겠죠. 지금 일립스 1에서 쉐이프 1로 넘어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쉐이프에서 일립스 2로 넘어가는 부분이 순서가 부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립스 2의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속성을 열고 트랜스폼 일립스 2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메뉴를 열어서 아래쪽에 로테이션 보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의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이제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을 조절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원하는 순서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트림 패스의 뭐 엔드 값을 자, 뭐 요런 식으로 이 원만 보이게 수치 값을 좀 주어 놨다가 네, 키프레임을 뭐 찍어 놓고서 뭐 나중에 가서 뭐 값을 쭉 올려주고 뭐 그 위쪽에 스타트를 엔드보다는 조금 뒤에 타이밍에 이제 출발을 시켜서 엔드보다 좀 뒤에 타이밍에 끝나도록 수치 값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수치 값을 주시면 좋겠죠. 자, 이런 데도 확인을 잘 해봐야 돼요. 지금 이 막대기랑 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데 보면 좀 아니죠, 그죠? 막대기에 이 패스에 글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딱 점을 잡아서 잘 이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어때요? 이쪽이 지금 이 꺾이는 부분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 꺾이는 부분이 어색해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둘로 나눴어요. 해서 이 앞부분에는 이제 이렇게만 제작을 하게 했고 뒷부분이 따로 이렇게 제작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션이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집점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다. 네, 키프레임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표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쪽에 콘텐츠의 쉐이프 속성에서 스트로크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이쪽에 라인 캡을 갖다가 프로젝팅 캡 이렇게 하시면은 접히는 구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쉐이프 요거의 요 시작 지점과 끝 부분 있죠. 요 시작점과 끝점이 요 원이랑 좀 잘 부드럽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모션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중에 아니게 돼가지고 네. 이게 바로 이렇게 뿅 생겨버리다 보니까 네,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게 돼서 네, 여기 수치값을 어떻게 주든 안 되더라고요. 여기를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주든지 간에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갑자기 뿅 생겨요. 네, 프로젝팅 캡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작업에서의 단점. 그래서 접히는 거는 이제 괜찮게 모션이 진행되게 바뀌지만
요 원과 막대기의 이음새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요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는요, 이 가로, 세로, 획마다 레이어를 따로 만들었고요. 하나만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또 선만 이렇게 그렸어요. 선만 그려서 네, 트림 패스 이용해 가지고 모션을 줬고요. 여기 꺾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라인 캡을 프로젝팅 캡으로 줬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아까처럼 이제 뭐 원이랑 뭐 선이랑 같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야 된다. 근데 뭐 프로젝팅 캡이 방해가 된다. 이 상황이 지금 아니니까 얘는 프로젝팅 캡을 그냥 해가지고 간편하게 트림 패스에 스타트 엔드 키프레임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색깔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휠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요. 휠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 익스프레션을 달아놨어요. 일단 널 오브젝트에다가 네, 컬러 컨트롤이라는 효과를 적용을 하고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네모한테는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컬러 컨트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모의 이 필의 컬러가 컬러 컨트롤러의 네, 컬러를 쫓아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간편히 보여드리자면 네, 뭐 이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 필 효과를 적용을 해놔요.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컬러 컨트롤 효과를 적용을 하고요. 일단 컬러 컨트롤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효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리모콘, 제가 항상 익스프레션 설명하면은 이제 리모콘을 말씀을 드리죠. 리모콘의 이런 버튼들도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고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고무 버튼에다가 회로를 연결시켜주면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죠. 뭐 채널, 뭐 음량, 뭐 전원 버튼처럼 네,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해서 자 쉐이프에 필 효과 적용해 놓은 거의 컬러를 익스프레션을 해가지고 널 오브젝트의 컬러 컨트롤의 컬러에다가 익스프레션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면 마치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 같죠? 해서 이제 널 오브젝트의 컬러 컨트롤의 컬러를 바꾸면 네, 쉐이프 레이어의 뭐 색깔이 수정된다. 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도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쉐이프 레이어에 적용한 필 효과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두면 얘도 이제 어차피 익스프레션 널 오브젝트의 컬러 컨트롤에 걸려 있으니까 네, 똑같이 색깔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필 효과를 적용해서 컬러 컨트롤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연결을 했거든요. 이러면 수정이 매우 간편해지죠. 만약에 컬러 컨트롤의 색깔을 내가 다른 색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익스프레션을 컬러 컨트롤러에다가 연결해 놓은 모든 레이어들이 색깔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은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라는 글자를 한번 볼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제 일직선을 쭉쭉 그려가지고요. 네, 일직선을 쭉쭉 그려서 네, 트림 패스 표현을 해준 거고요.
요거 기억을 조금 약간 특이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억.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억은 일단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트림 패스를 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없어졌다가 생기는 모션을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우리가 트랜스폼 효과라는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용을 해서 여기 있는 스큐 값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휘는데요. 자, 스큐 엑시스에서 휘는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90도를 줘가지고 기억의 아래 획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다음에 이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을 조절해도 이런 식으로 모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가지고 모드를 바꿔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쉬운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쉬워서 모션을 준 건데요. 이거는 쉐이프의 이제 패스에다가 키프레임을 좀 찍어가지고 표현을 했었고, 하나씩 잘 선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뭐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만들자해서 앞부분은 잘라주고요.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하지가 않고 세로로 딱 잘린 모습인데,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네모 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쉐이프에 마스크를 씌우겠다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마스크 속성 나타났죠? 인버트 체크해서 여기만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잘려서 세로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는 삼각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아볼게요. 삼각형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어거지 방법을 좀 많이 썼는데요. 자, 컴포지션 새로 만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 다각형 툴로요. 다각형 툴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이제 키보드 위아래 조절해서 꼭지점의 개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렸어요. 화면 가운데에다가 좀 냅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또 이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이제 요렇게 가운데다 좀 땄어요.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서 이거에 이제 점을 하나씩 조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콘텐츠에 폴리스타라고 생겨 있고 폴리스타 패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속성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점을 하나씩 조작할 수 있는 이 쉐이프의 이 패스,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폴리스타 패스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컨버트 투 베지어 패스 이래가지고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더 이상 이 다각형의 고유 속성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에 그냥 패스 속성이 하나 생겨서 점을 하나씩만 잡고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좀 어거지를 많이 부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는 요 왼쪽 획만 남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 획만 하나 남겼었고, 나머지는 이제 왼쪽 획만 이제 없어져야 되는 상태니까 이제 요렇게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요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얘 따로 뭐 조작하고 뭐 얘 따로 조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조작하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조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 컨버트 투 메저 패스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폴리스타 패스가 아니라 일반 패스로 변해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일반 패스를 이용해서 이 점들을 잡고서 모션을 준 모습.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어거지를 부려봤는데 네,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트림 패스와 쉐이프 레이어의 운용 요것만 조금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해서 타이틀을 만드실 수가 있고 기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거 그림자는 단순히 그냥 요거 드랍 섀도우 써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네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긴 했는데 이 드랍 섀도우가 나중에는 이게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랍 섀도우의 오퍼시티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나중에는 이 그림자가 안 보이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림자가 안 보이게 되는 타이밍은 컬러 컨트롤에 이 색깔이 변해가는 타이밍에 딱 맞췄고요. 그래서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줘서 약간의 입체감을 줬다. 네, 이 글자, 이 획과 이 삼각형 사이에도 그림자를 이렇게 줘가지고 삼각형 레이어에 드랍 섀도우를 줘가지고 네, 약간의 좀 거리감을 느껴지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프리컴포즈를 했었어요. 네, 2배 느리게 하는 이제 프리컴포즈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자 오징어 게임 인트로에서 아까 전에 우리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꺼놨죠. 요거 다시 이제 켜보시면은 CC 포스 모션 블러라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에 이런 잔상이 남게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뭐 모션 블러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거 그죠? 모션 블러를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러면 제가 좀 어거지를 부린 부분들이 있죠. 요 삼각형 만든 것도 약간의 어거지를 좀 부렸었고 그리고 요 이응 글자 이거 만들 때도 요거 선이랑 원이랑 이어지게끔 어거지를 좀 부렸고 했었는데 모션 블러를 체크하니까 이게 각각의 객체들이 다 따로따로 블러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음새가 자연스럽지 않게 약간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모션 블러 말고 네, 아래쪽 모든 레이어에 효과를 이제 적용을 하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꺼내서 모션 블러와 비슷한 동작을 하게 만드는 모션 블러와 비슷하게 움직임에 대한 잔상을 남게 만드는 CC 포스 모션 블러를 쓰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근데 확실히 모션 블러가 렉이 덜 걸리긴 하는데 CC 포스 모션 블러 렉이 장난이 아니라서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얘네들을 전부 다 프리컴포즈를 해놓고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프리컴포즈를 새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뭐 속도 2배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을 건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컨트롤 D로 2개를 더 복사를 해놓고 아래쪽에 이름을 하나를 뭐 레드 하나를 뭐 그린 이렇게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레이어만 한번 볼게요. 레드 레이어만 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쉬프트 채널 효과를 적용을 해서 왼쪽에서 그린을 풀오프, 블루를 풀오프 해두면 레드만 이렇게 색상이 추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는 색상은 물감처럼 색깔이 합쳐질수록 검해지는 그런 감산혼합이 아니라 색깔이 합쳐질수록 오히려 하얘지는 이런 가산혼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하얀색이었잖아요. 오히려 가장 많은 색깔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프트 채널 효과 적용했을 때 깔끔한 빨간색을 딱 추출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린 레이어도 마찬가지 쉬프트 채널 적용해서 그린을 제외한 뭐 레드, 블루를 전부 뭐 풀오프 시켜서 초록색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레드 레이어의 뭐 등장이 뭐 위에 있는 원본 레이어보다는 좀 한 프레임 느리고, 그리고 그린 레이어의 등장이 요 원본 레이어보다 한 프레임 빠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앞서 초록색이 보이고 뭐 뒤이어서 빨간색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한 프레임만 한 프레임의 간격만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이 빨간색이 너무 잘 보이고 초록색이 너무 잘 보이는지라 제가 또 그냥 어떤 편법 좀 머리를 써봤는데, 전부 다 선택해가지고 자, 타임 스트레치 해서 속도를 2배 늘렸어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프레임씩 이렇게 간격을 두면은 그 사이가 더 좀 가까워지겠죠, 그죠? 네, 그 텀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빨간색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아니게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컨트롤 K 눌러서 뭐 듀레이션 좀 더 늘릴게요. 듀레이션도 2배 늘려야죠. 한 요 정도. 네,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프레임 차이 나게 해놓고 레드와 그린 레이어는 오퍼시티를 좀 조절을 좀 해가지고 좀 많이는 안 보이게, 네, 많이는 안 보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았거든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깔아서 여기다가 뭐 일부러 이제 뭐 노이즈 효과를 적용을 해서 노이즈를 약간 살짝 주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해서 블러 값을 약간 줘가지고 조금 화면이 좀 흐리멍텅하게 변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 인트로를 좀 보시면은 그럼 약간 좀 너무 화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약간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느낌을 노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레드, 그린 해가지고 뭐 색깔이 이렇게 나뉘는 모습, 이런 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레트로한 감성을 좀 전해주려고 했던 거였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셉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부 선택해서 다시 프리컴포즈를 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속도 2배 빠르게 하자, 이거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배포드린 파일도 이렇게 다시 속도 2배 빠르게 해서 정상 속도가 되게, 네, 그래서 결국 속도를 뭐 느리게 했다가 다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준 거는 이 빨간색 초록색의 이 많이 보이는 정도, 요거 때문에 그렇게 좀 편법을 썼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유튜브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그동안 굉장히 바빴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다가 야, 이거는 꼭 올려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좀 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머리 똑똑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횡설수설해도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뭐 궁금하신 점, 뭐 놓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